아, 네. 오늘 파헤쳐볼 주제는 요즘 비즈니스계에서 특히 그 마케팅이나 전략 회의실에서 진짜 절대 빠지지 않는 화두입니다. 바로 AI SEO입니다. 네, 맞아요. 요새 진짜 어디를 가나 다들 그 이야기뿐이거든요.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약간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이 단어를 입에 올리고 막 위기감을 느끼면서 예상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정작 에너지를 완전히 엉뚱한 곳에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곳이라는 게 그 과거의 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출근길에 이 대화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웹사이트 메타 태그를 어떻게 바꿀지 아니면 검색 엔진 보시 코드를 더 잘 읽게 하려면 어떻게 최적화해야 할지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태그 최적화에 매달리는 실무진들이 꽤 많죠.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당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해요. 왜 AI 기반 검색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조직 변화 관리의 문제인지 그 뼈대를 해부해 보는 겁니다. 네, 현재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검색의 패러다임이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집힌 상태잖아요. 완전히 뒤집혔죠. 룰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업 전략이나 조직도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여전히 과거 10년 혹은 20년 전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기술은 진짜 빛의 속도로 변해서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조직의 구조와 구성원들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오늘은 그 마찰음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구조적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들이 이 AI SEO를 이야기할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이걸 그냥 단순한 알고리즘 업데이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구글이나 네이버가 또 로직 바꿨네? 이런 식의 반응이죠. 네, 맞아요. 개발팀이나 마케팅팀한테 빨리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세팅하라고 지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코드 몇 줄 고치고 키워드 몇 개 더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통적인 SEO와 AI 기반 검색, 즉 생성형 AI 검색은 본질적으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달라요. 과거의 검색은 크롤링, 인덱싱, 랭킹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내 웹사이트를 어떻게든 상단에 올리는 거. 네,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다른 사이트로부터 링크를 많이 끌어와서 우리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였죠. 하지만 AI 검색 시대에는 기술적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검색 증강 생성, 즉 레그 기술과 답변 합성 방식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레그 기술이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웹사이트로 몇 명이 들어오느냐가 아닙니다. LLM 검색 엔진이 사용자에게 줄 답변을 생성할 때 우리 브랜드가 그 지식 기반에 어떻게 노출되고 얼마나 신뢰성 있는 출처로 인용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 레그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사서가 그 책은 3층 5번 서가에 있습니다 하고 위치를, 그러니까 링크를 알려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길 안내만 해주는 거였죠. 근데 레그 기술이 적용된 AI 검색은 마치 오픈북 시험을 치르는 똑똑한 학생 같은 거군요. 오픈북 시험, 아주 정확하고 시각적인 비유네요. 학생이 시험 문제, 즉 사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도서관에서 책들을 직접 펼쳐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낸 뒤 자기만의 완벽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에세이를 써서 눈앞에 보여주는 똑똑한 학생이 바로 LLM 기반의 AI 엔진인 셈이죠. 여기서 조직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고 기존 전략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죠? 바로 제로 클릭 환경의 본격적인 도래입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개의 링크를 클릭해서 외부 웹사이트, 즉 기업의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요. 검색창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요약된 답을 얻고 그대로 이탈해버리죠. 굳이 클릭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과거에는 검색이 사용자를 우리 사이트로 데려오는 일종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엔진이 내놓는 답변창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제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검색 채널이 검색 제품으로 진화했다. 맞아요. 이 개념의 전환을
조직 전체가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채널이 아니라 제품이 되었다. 이거 개념적으로는 정말 확 와닿는데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조금 섬뜩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AI가 내놓는 답변 창이 하나의 완제품이라면 우리 브랜드의 컨텐츠는 결국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전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이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죠. 우리가 제품의 최종 형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도대체 기업들은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룰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춰서 빨리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수많은 똑똑한 기업들이 AI SEO 도입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새로운 툴을 아직 못 다뤄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나 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른바 조직 내 정렬 계층의 붕괴에 있습니다. 정렬이 부재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부서마다 성공을 정의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검색 환경, 즉 검색이 제품이 된 환경이 도래했는데도 각 부서는 자신들의 기존 관점과 잣대로만 현상을 해석하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성공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잖아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현악기 파트는 베토벤 악보를 보고 있고 관악기 파트는 재즈를 연주하고 지휘장은 박자만 맞추라고 소리치는 꼴 아닌가요? 오케스트라 비유가 아주 절묘합니다. 실제로 기업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딱 그래요. SEO 부서는 챗 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엔진에서 우리 브랜드가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는지 그 순위와 가시성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들의 새로운 미션이니까요. 반면에 PR 부서는 외부 언론사나 플랫폼에서 우리 브랜드 언급량이 늘어났으니 대성공이라고 기뻐하죠. 콘텐츠 팀은 블로그 글을 일주일에 몇 개 발행했는지 발행량 자체에 집중합니다.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다들 각자의 악보를 열심히 보고 있죠. 그런데 정작 경영진 회의에 들어가면 대표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번 달 우리 홈페이지 트래픽은 얼마나 늘었나? 전환율은 어떻게 되나? 아, 트래픽. 과거의 지표를 그대로 들이미는군요. 맞아요. AI 검색의 특성상 제로 클릭이 많아지니 자사 사이트 트래픽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경영진의 KPI는 여전히 과거의 트래픽 증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와, 그 회의실 풍경에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완전 사일로 현상의 극치입니다. SEO팀은 AI 트렌드에 맞게 잘 대응해놓고도 트래픽이 떨어졌다고 심할서를 쓰고 있을 거고 PR팀은 언론에 이름 나왔다고 파티하고 있고 제품팀은 이 모든 상황과 동떨어져서 자기들 개발 일정만 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의 조직에서도 혹시 각 부서가 각자의 성적표만 쥐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부서 간의 벽을 치고 각자 따로 놀게 되면 결국 조직 전체 차원의 학습이나 데이터 통합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일로 안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실험들이나 전술적 변화는 전체 전략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조직 내 혼란만 가중시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AI SEO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철저한 조직 변화 관리의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문제는 사람이 조직화되어 있는 방식 그 자체라는 건데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그래도 AI 시대니까 최신 기술이나 알고리즘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직 정렬과 변화 관리가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변화관리 전문기관인 프로사이의 아주 유의미한 연구 통계를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통계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새로운 혁신이나 조직 전환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은 약 30% 내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개 중 7개는 실패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실패율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구조화된 변화관리 접근법을 제대로 적용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성공 확률이 무려 8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8배요? 잠깐, 이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수치인데요. 1.8배도 아니고 8배의 격차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완전히 잘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AI 솔루션 구독에 수천 수억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 조직 문화를 바꾸고 부서 간의 목표를 하나로 정렬시키는 게 성패를 가르는 진짜 열쇠라는 거군요. 네,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AI 도입이나 디지털 전환이 실패하는 원인의 약 70%는 사람, 프로세스, 문화 등 조직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순수하게 기술적인 한계나 소프트웨어 도구 자체의 결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고작 10% 수준에 불과해요. 70대 10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여전히 그 10%의 기술 문제에 예산과 시간의 90%를 쏟아붓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헤더 태그를 어떻게 최적화할지, 어떤 스키마 코드를 삽입할지 이런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AI SEO 전환 역시 이 법칙에서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AI 툴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과 AI 전략에 맞춰 조직을 정렬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진짜 병목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조직이 왜 매번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나 혁신 툴을 도입할 때마다 삐걱거리고 흐지부지 되는지 답답하셨다면 이제 그 실마리가 좀 풀리셨을 겁니다. 네,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상황을 진단해보면 꽤 무겁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조직 구조와 문화, 그리고 경영진의 낡은 인식에 있다면 도대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나 중간 관리자는 내일 당장 출근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죠. 네, 여기서부터는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즉 조직을 정렬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부분은 조직 내 SEO 담당자 혹은 마케팅 책임자의 역할 자체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역할의 재정이요? 과거에는 주어진 채널 안에서 트래픽을 끌어오는 전술적 실행자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조직 전체의 AI 검색의 패러다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조직 번역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자에서 번역가로의 전환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번역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죠. 자사 트래픽이 30% 떨어졌을 때 대표이사에게 가서 단순히 AI 때문에 제로 클릭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도 납득하지 않죠. 당연히 변명으로 들리겠죠. 화만 내실 거고요. 맞습니다. 번역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대표님, 단순 트래픽은 감소했지만 LLM 엔진 내에서 우리 브랜드가 전문가적 출처로 인용되는 횟수가 40% 증가했습니다. 오,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또한 구매 전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언어를 새로운 가치의 언어로 번역해서 경영진의 기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단순히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표의 이면에 있는 새로운 가치를 경영진의 언어로 통역해 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번역가가 조직을 실제로 정렬시키기 위해 세워야 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핵심 기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공적인 조직 정례를 위한 4가지 핵심 솔루션과 실행 순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공통 목표의 설정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단 한 문장의 AI SEO 선언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한 문장의 선언문이요? 네.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다가오는 AI 기반 검색 환경에서 어떤 가치로, 어떤 맥락의 답변에 포함되어 성공을 이룰 것인지 그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리더십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상단 노출, 이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불릴 것인가를 정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SOTO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떤 키워드군에서 방어해야 하고 어디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지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을 합의해내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겠네요. 부서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라는 북극성이 없으면 결국 앞서 말한 사일러 현상, 즉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테니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새로운 측정 체계, 즉 KPI의 확립입니다. 목표를 정렬했다면 평가 기준도 정렬해야죠. 경영진의 시선을 과거의 무의미해진 단순 트래픽 지표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전쟁일 텐데요. 네, 쉽지 않죠. 물론 트래픽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KPI와 병행하되 LLM 엔진 내에서의 AI 가시성 지표,
브랜드 인용 횟수, 긍정적 맥락의 점유율 같은 완전히 새로운 성과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평가받는 지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법이죠. 트래픽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경영진을 설득해서 새로운 지표를 평가 시스템에 올리는 것.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피 튀기는 관문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부서가 트래픽이라는 유령을 쫓게 될 테니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군요. 세 번째 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크로스 펑셔널 소유권의 명확한 배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서 간의 단단한 벽을 완전히 허물고 융합해야 해요. 벽을 허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SEO, PR, 콘텐츠, 제품팀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의 실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통합된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완벽한 답변을 생성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인용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좋은 콘텐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사용자가 만족하는 훌륭한 제품, 신뢰할 수 있는 언론 PR, 깊이 있고 질 좋은 콘텐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봇이 잘 읽어갈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최적화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엮여야만 가능합니다. 결코 한 부서가 독점하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구조적인 통찰이네요. PR팀은 전통적으로 대형 언론사 보도에만 관심이 있고 SEO팀은 백링크나 태그에만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AI 검색이라는 새로운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자신들의 최고급 재료를 들고 동일한 주방에 모여서 함께 요리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동일한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정렬이죠. 부서 간의 경계가 희미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전사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입니다. 이건 마케팅팀 내의 소수 인원이나 실무자 몇 명만 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전통적 검색과 AI 검색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 차이를 경영진부터 일반 사원까지 조직 전체가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전사적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새로운 AI 전술과 워크플로우를 무작정 기존 업무 위에 더하기만 하려는 거예요. 아, 일만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구식 전술 하나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직의 리소스와 구성원들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워내야만 새로운 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어요.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구식 전술 하나를 먼저 버려라. 예를 들면 의미 없는 키워드 채워 넣기식 블로그 포스팅 공장을 멈추는 것 같은 거겠네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걸 버려야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죠. 이거야말로 내일 아침 출근해서 부서 회의 때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언입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서서히 오늘 파헤쳐본 주제를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대화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온 AI SEO 시대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누가 먼저 도입하느냐 혹은 어떤 전술을 쓰느냐를 겨루는 마이너리그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복리 효과를 얻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정렬된 조직뿐입니다. 동의합니다. 명확한 목표, 새롭게 일치된 평가 지표, 부서 간의 이기주의를 넘어선 협력이 없이는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AI 툴을 도입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는 거죠.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조직의 준비도가 최후의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20년간 알아왔던 검색 엔진 최적화의 문법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게임판 위에 서 있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먼저 조직의 정렬이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복잡해 보였던 기술적 튜닝이나 툴의 도입은 그 탄탄한 기반 위에 아주 자연스럽게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긴 대화에 깊이 있게 집중해 주신 당신에게 조금 도발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변화 관리의 맥락을 넘어서 본질적인 브랜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인데요.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가 단순히 외부 브랜드의 링크를 인용하거나 데이터를 요약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넘어서게 된다면요. 네, 즉
AI 엔진 자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업의 정보들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내재화해서 더 이상 어떤 출처나 당신의 브랜드 이름조차 표기할 필요 없이 독자적이고 완벽한 답변을 생성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와, 출처 표기조차 없이요. 꼼수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기술적 노출을 넘어서 인간 사용자와 AI 모두가 결국 당신의 브랜드를 반드시 찾고 참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존재 가치와 대체 불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모든 비즈니스가 직면해야 할 진정한 생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출처조차 사라진 AI의 거대한 뇌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의 본질이라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입니다. 기술과 전술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야가 한순간에 탁 튀는 기분이네요. 기술 이면의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벽에 부딪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당신의 조직에 시원한 돌파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을 어떻게 하나로 묶고 당신 브랜드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해낼 것인지 당신만의 멋진 해답을 꼭 찾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치열했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